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기아 K7 프리미엄입니다. 현행 K7은 작년 여름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풀체인지급으로 안팎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리고 2021년형은 연식 변경답게 외장 디자인을 살짝 고치고 편의 사양을 좀 더 보강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패들 시프트, 공기청정 필터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K7 프리미어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이 3.0과 2.5, 하이브리드, 그리고 3.0 LPI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3.0 GDI입니다. 3.0 가솔린의 트림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4,458만 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데 그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그릴의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좀 K9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이 그릴 디자인은 좀 더 고급 세단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기존 대비해서 그 그릴의 면적 자체는 약간 좀 좁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기존 대비 차 폭이 약간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이 주간등도 LED죠. 그리고 전면에 LED 방향지등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차체 사이즈를 더 뉴 그랜저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장은 더 길지만 휠 베이스는 조금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차체가 더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은 여전히 K7이 조금 더 길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그랜저가 조금 더 깁니다. 전폭과 전고는 거의 동일하고요. 예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후면 디자인은 가로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가 특징이죠. 특히 이게 점등이 되면 약간 점선 또는 바늘땀처럼 보여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트렁크 왼쪽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3.0 배지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K7은 2.5는 안 붙어 있고 하이브리드와 3.0은 이렇게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가 붙어 있죠.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트렁크에 엔진 그 배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잘 안 붙잖아요. K7은 이 3.0에 요 3.0 레터링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 사이즈는 245에 40R 19입니다. K7의 기본 휠 사이즈는 17인치고요. 3.0은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입니다. K7은 작년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보다 실내 디자인이 더 많이 바뀌었죠. 실내 디자인의 변화만 보면은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실내가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내장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더 개선의 폭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시그니처 트림인데 이 시그니처 트림은 A필러와 천장에 스웨이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이 스웨이드는 ABC 필러와 천장 그리고 썬루프 커버까지 적용이 되고요. 만져보면은 확실히 스웨이드가 다른 소재에 비해서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스웨이드가 아주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얇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최근에 탔던 그 GV70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얇아요. 지금 보시는 차의 내장 색상은 블랙인데 이 블랙과 그 상단에 적용된 이 밝은 색의 스웨이드가 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돌출형처럼 그 위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 다른 현대기아 차와는 조금 다르게 이 모니터는 그 보닛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빌트인 캠이나 발레 모드, 기아페이, 카투온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에서 주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에서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응답성을 빠르게와 보통, 느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영상 조정에서는 높이와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폰트의 크기나 색깔을 바꾸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표시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측방 영상 표시, 그러니까 후측방 모니터의 그 사용 여부도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실내 무드 조명인데 K7은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이렇게 한 줄로 딱 거기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무드 조명이. 실내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그 최신 버전답게 과속 안내 연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아무래도 그 파란색 계열이 좀 가장 예쁘긴 한데 보통 현대기아가 색상은 많아도 색깔이 그렇게 썩 예쁜 편은 아닌데 이 차는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색상 자체는 예쁩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모니터의 화질 자체가 그렇게 아주 썩 선명한 건 아닌데 그 모니터의 그 밝기 자체가 좀 밝은 편이에요. 기본 2분할이고 여기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려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밝기 모드와 명암이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탑뷰 초기 모드와 전방뷰, 후방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D를 넣으면 약 15km가 될 때까지 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송풍 아래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 버튼들과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 물리 버튼의 수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버튼들은 말 그대로 큰 메뉴인데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 메뉴의 버튼을 이렇게 딱 밖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으로 한 번에 들어가고요. 맵을 누르면은 바로 내비게이션 맵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거는 폰 프로젝션과 유보, DMB 그러니까 사용자 버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 버튼과 후석 잠금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는 괜찮은 편이고요.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촉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고 소렌토보다 이런 부분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장치와 기어 레버 주변, 도어 트림까지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쓰인 편이에요. 이 커버를 열면은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핸드폰이 보이고요. 이 앞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전자식 레버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R&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 P 버튼은 이 앞쪽에 있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창문을 열면은 또는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버튼식보다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대 열선, 통풍, 시트와 열선 버튼이 여기 모여 있고 여기에 DVRS라고 있는데 이거는 빌트인 캠 수동 녹화 버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수동으로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빌트인 캠 메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주행 중 이벤트와 상시 이벤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벤트를 누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녹화한 그 수동으로 한 그 영상이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후방이고요. 그리고 타임랩스 기능도 있고요.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콘솔 박스의 크기가 아주 이렇게 큰 편 아닙니다. 여기에는 USB와 C-볼트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는 이 차의 크기를 감안을 해도 좀 크게 느껴지고요. 그 림의 굵기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림에 씌워진 가죽이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울 수 있어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스티어링에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화질이라든가 그래픽의 변환되는 속도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립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가 내비게이션, 이게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여기서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같이 변환이 되죠. 지금 이 스포츠, 보시는 것처럼 이 계기판 그 그래픽이 변환되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고 좀 자연스럽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에는 내비게이션과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오디오 등이 표시가 됩니다. 속도계 숫자의 크기는 고정이고요. 색상은 제한 속도를 넣으면 약간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히 넉넉한 크기고요. 앞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제가 앉으면 딱 그 길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하고 가죽의 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행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2열 유리도 2겹입니다. K7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 공간이고 특히 레그룸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도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2열에 앉으면 좌우로 느끼는 공간감도 넉넉하고요. 반면에 그 넉넉한 레그룸에 비해서 2열 시트 방석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입니다.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허벅지 그 안쪽이 약간 좀 허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랜저보다는 이 좌판의 길이가 조금은 더 길지 않나 싶습니다. 1열에 비해서 2열 시트는 쿠션이 조금 더 탄탄해요. 그래서 1열 시트에 비해서 안락함은 조금 떨어지고요. 등받이의 각도는 조금 뉘어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꽤 넉넉하고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넣고 상하나 좌우의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어서 공간의 여유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2단계와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유리에도 전동식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죠. 암레스트의 면적은 꽤 넓은 편이고요. 2열 암레스트에 있는 것 치고는
이 수납 공간의 그 용량이 괜찮은 편이죠. 이 안쪽에는 12V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는 간단하게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커버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충분히 조용합니다. 보통 V6 가솔린 하면은 이제 조용한 방음 또는 정수성을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런 기대치에 걸맞는 그런 정수성이에요.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볼륨이 꽤 낮아요. 그리고 진동 대책이 꽤 좋은데 오히려 그 정수성보다는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낮 시간에도 영하 10도인데 그 기온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회전 때 정수성과 진동 대책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후진할 때는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향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좀 급에 따라서 저 기능이 이제 없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후진할 때 이제 주차선 낮추기 쉬우라고 아래쪽을 보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사실 저 기능이 좀 없어도 되긴 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66마력이고요. 주행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제 눈이 많이 오고 오늘 날씨도 되게 추워갖고 노면에 아직 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바닥에도 좀 눈이 많이 얼어있고 그래서 좀 평소와는 똑같은 잣대로 좀 소음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탔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K7은 국내에서 준대형급, 실제로 전장이 거의 5m에 육박하죠. 거기다가 V6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컴포트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나 동력 성능 자체는 좋은데 이 파워트레인의 기본적인 세팅은 약간 좀 느긋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에 그 반응이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의 그 고객층이나 V6 이거에 맞춰서 좀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파워트레인의 기본적인 세팅은 좀 느긋한 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처음 탔을 때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하의 움직임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체의 그 움직임 또는 이렇게 둔턱을 넘을 때 그런 느낌은 조금 더 스포티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타이어의 소음 또는 하체의 방음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이 아스팔트 구간을 대략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좀 한 단계 걸러에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도 있고 그 염화칼슘이 좀 있어갖고 평소보다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데 어제 그 마른 노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처럼 정속 주행할 때의 타이어 소음 또는 하체의 방음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기아 차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주행할 때 그 전체적인 시야가 꽤 좋아요. 양쪽 사이드 미러의 그런 시야,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차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은 이게 평면이어 갖고 이쪽에 좀 사각지대가 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사각지대가 꽤 적은 편이고 저 후방 시야도 그 뒷유리의 면적이 좀 넓은 편이어서 잘 보이는 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날씨여서 코너를 좀 적당하게 도는데 어제 파사트 GT 시승에 갔다 와서 돌아올 때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뭐 이 차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앞바퀴 굴림에 사계절 타이어면은 뭐 아주 무리하게 빨리 달리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은 없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때 딱 한 번 미끄러졌어요. 눈이 되게 두껍게 쌓인 곳에서. 그 외에는 큰 걱정 없이 귀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돌아오면서 느꼈는데 이 미쉐린 MXM4 타이어가 당연히 뭐 윈터만큼은 아니지만 눈길이나 이렇게 추운 날에도 그립이 생각보다는 꽤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분명히 저 코너도
특히 이제 코너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꺾으면은 그립을 그만큼 뺏겨갖고 거기서 더 가속을 하거나 그러면은 미끄러지기가 쉬운데 의외로 슬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MXM4 타이어가 겨울철에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속력은 작년에 시승했던 3.0과 동일한데 작년보다는 좀 약간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24초예요. 이게 같은 엔진의 IG 3.0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정지에서 200까지 24초면은 소렌토 2.5 가솔린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차의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약간 좀 느긋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로틀 궤도율이 낮을 때는 좀 느긋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그때 좀 더 제임이 나오는. 그리고 이 차가 출발해서 한 1000, 2000 그때는 천천히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들어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4000rpm 이상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엔진 회전수에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같이 커지는데 이 차는 그거와 좀 비례해서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같이 커지긴 커지지만 생각만큼 회전수와 비례해서 커지진 않고, 그리고 그 음색 자체가 약간 좀 두터운, 보통 DOHC 가솔린 엔진은 고회전에서 소리가 좀 하이톤이고 좀 카랑카랑한데 이 차는 약간 좀 베이스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음색은 아니에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 모드는 대부분의 차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더 둔해지죠. 그러니까 컴포트와 같은 가속력을 얻으려면은 에코에서는 조금 더 깊게 밟아야 되고요. 반면에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한층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 스포츠는 가속 페달을 좀 덜 밟아도 그거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엔진 힘이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저속에서 그 초기 반응이 좀 느긋한 것에 비해 이렇게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풀 악셀 했을 때 그 기어가 내려가는 그 시점이라든가 엔진 회전수가 딱 올라가는 그 반응이 꽤 빠른 편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직진할 때 그 직진성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고속으로 달릴 때는 타이어 소음이나 그런 건 좀 괜찮은 편인데 그 바람 소리가 좀 더 귀에 잘 들리죠. 이게 그 날씨라든가 뭐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이제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체적인 바람 소리 이외에도 요 좀 창틀 그쪽에서 약간 여기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3리터 가솔린 엔진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9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속 90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리터당 18에서 20km 사이, 그 사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266마력의 3리터 가솔린 엔진인 거 감안을 하면은 90에서의 정속 주행 연비는 괜찮은 편이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3, 14 이 정도가 나오는데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실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이 차를 타고 폭스바겐 파사트 가평 시승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는 그 평균 연비가 11.5가 나왔어요. 물론 11.5는 그 운전 조건이 대략 한 80에서 100, 110 요 사이로 이제 정속 주행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구간은 평소에도 이 차선이 좀 흐려진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염화칼슘 때문에 더 흐려졌는데, 이렇게 앞차가 있으면은 그 추정성 또는 차로 유지 가운데 지키는 능력이 최대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정체가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체가 있고 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평균 연비는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탈 때는 11.5, 돌아올 때 퇴근길 운전 연비는 평균 10.5, 그러니까 1km 정도의 그 차이가 나죠. K7은 작년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안팎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실내 디자인이 좋아지면서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K7이 포진한 이 국내에서의 이 세그먼트는 경쟁 모델이 사실상 그랜저밖에 없죠. 기본적인 패키징도 그랜저와 비슷한데 두 차를 비교해 보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K5 소나타와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그 외부 소음의 차단, 타이어 소음의 차단, 이런 거는 그랜저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외장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편의 장비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2열 공간도 그렇고요. 2열의 그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이 K7만 해도 2열의 레그룸 또는 거주성은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K7의 가장 큰 단점 또는 걸림돌은 그랜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만 놓고 보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속에서 브레이킹 할 때 가끔 이제 물소리가 들려요. 이게 항상 들리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한 2번인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가 좀 비슷하냐면은, 왜 그 말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차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소리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출렁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가끔가다 들려요. 이게 저속에서 들립니다. 저속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 K7은 그랜저와 비교하면 비슷한 상품성에 좀 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완성도가 가장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의 세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인데, 전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2021년형 기아 K7 프리미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